나 핸드폰 바꿨다. 뭐야 시끄럽게. 신기하게 생겼다. 저거 뭐지? 야 이거 뭐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도 아니고 뭐냐 이거는? 나싱벨 할 때 그 나띵? 야 근데 나싱벨이 무슨 뜻이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나싱이 더 좋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나싱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 최근에 국내 정발이 돼가지고 빠르게 한번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일단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느냐, 나싱 폰2 A, 모델명은 A142, 색상은 밀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램 용량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8GB 램에 128GB 스토리지, 12GB 램 용량에 256GB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보통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량이 적은 거를 못 견뎌 하시기 때문에 아마 128GB보다는 256GB에 12GB 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갤럭시의 램 플러스라는 기능 아시죠? 내장 스토리지를 마치 램처럼 끌어다가 쓰는 그런 기능인데, 얘는 또 이름을 램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8GB 모델을 샀는데 여기에 플러스 8GB 램 부스터가 또 붙어요. 그래서 총 16GB 램처럼 쓸 수 있고, 12GB를 사시면 8GB 램 부스터가 붙어서 총 20GB 램처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8GB 램, 어머 예쁘다! 갤럭시 플립 5 마르지엘라 에디션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엠보싱 있는 흰색 종이 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짜라란! 웰컴 투 나싱. 오! 종이를 뜯어서 한번 볼게요.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 나싱 처음 써봐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근데 뭔가 만졌을 때 진짜 약간 장난감 같아요. 일단은 구성품 다 꺼내고 디자인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머! 케이블도 너무 예쁘잖아. 케이블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인데 깨알같이 전부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마이갓! 유심핀도 너무 예쁘잖아.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보이세요? 유심핀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충전 어댑터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애플의 역할이 꽤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익숙합니다. 한번 디자인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근데 진짜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 이게 색상이 화이트가 아니라 밀크라고 돼 있었는데 뭔가 그 밀크라는 단어가 와닿을 정도로 뽀샤시한 우유 같은 색상에 그 따뜻한 느낌 나는 크림 화이트가 있고 이렇게 막 히트 파이프 같은 느낌 나면서,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로 붉은색, 빨간색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일단 디자인은 너무 예쁘고 이런 인증 마크 같은 것조차 디자인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핸드폰 중앙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게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을 좀 보면은 버튼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면을 보시면 유심 넣을 수 있는 슬롯이랑 스피커 마이크 들어가 있고 C타입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후면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찍 되는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와요. 이 나싱 폰들은 뒷면에 빛이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감성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맥북에 사과에 불 들어오시던 거 아시나요? 그 영롱한 그 느낌 아시죠?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를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그냥 단순히 감성, 이렇게 불만 들어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전화가 걸려오는지 아니면 뭐 알림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 불빛의 깜빡임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기 전에 한번 제가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스펙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고요. 폰2 A, 독보적인 유니크이라고 되어 있죠. 나싱 폰2 A에는 일단 미디어텍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미디어텍 디멘시티 7200 프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가 나싱이 아예 미디어텍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작한 칩셋이래요. 이 나싱 폰을 위한 최고의 성능과 전력 효율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별도 설계한 칩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싱 OS 2.5가 탑재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14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디스플레이가 되게 기대가 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0Hz 10비트 플렉시블 AM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거든요. 40만 원대에 보내 디스플레이 스펙이 진짜 꽤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명암비도 500대 1이고 사실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 밝기가 700니트예요. 이제 요즘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밝기들을 워낙 많이 높여놔가지고 기본으로 막 1200니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 밝기가 700니트여가지고 800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배터리가 용량이 5000mAh예요. S24 울트라에 들어간 용량이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45W 충전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시간도 보니까 0에서 50%까지 충전하는데 23분 걸린대요. 개인적으로 좀 배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중저가라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바로 방수랑 무선 충전이에요.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방수 스펙이 IP54등급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방수 스펙이 한 IP6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1.5m 수심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는데 IP54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분무기 다음 단계 정도까지 방수가 된다. 이 정도거든요. 비슷한 중저가 라인들을 보시면 뭐 갤럭시 A34, 갤럭시 A54, 뭐 아이폰에서 SE 3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IP67 등급이거든요. 좀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좀 불편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40만 원대 디자인 원툴일지 아니면 정말 쓸만할지 며칠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난번에 언박싱한 나싱 폰트 A 며칠 동안 사용해보고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진짜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걸 들고 이제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무슨 핸드폰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거보다 40만 원대 핸드폰이라는 거에 되게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겉보기에는 보급형 같은 느낌이 엄청 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도 쓰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근데 확실히 며칠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보급형인 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오늘 한번 싹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자면 사실 갤럭시 보급형 라인들 중에서도 플라스틱 후면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약간 글라스 같은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이다 이래가지고 글라스틱이라고 글라스랑 플라스틱을 합친 이런 괴랄한 단어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글라스틱이 주는 느낌보다도 이 나싱의 완전 그냥 정말 순수 투명한 플라스틱이 주는 느낌이 저는 더 좋았어요. 일단 이 투명감이 느껴지는 디자인 안쪽에 이 기판들이 보이면서 또 주는 감성 있잖아요. 뭔가 그 테크니컬한 감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글림프, 조명이 반짝반짝거리는 그게 딱 보이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안 끼우고 다녀도 납작한 측면 때문인지 좀 파지되는 느낌에도 손에 착착 잡히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거의 미끄러뜨리거나 막 떨어뜨리거나 하는 일이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면 디자인에서는 글리프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글리프는 이 빠른 설정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길게 누르면 글리프 인터페이스 설정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벨소리 중에서 뭐 지금 안나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글리프 조명이 반짝반짝거려요. 이걸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이 소리들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요즘 되게 보기 드문 이게 뭐냐면 약간 레트로 느낌이 많이 나는 게 이런 사운드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짜라라람 당상 샤라라라라 이런 거 갤럭시 기본 벨소리는 오버 더 호라이즌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싱은 정말 미니멀의 정석이야. 오랜만에 이런 감성을 스마트폰에서 느끼니까 막 침이 이런 걸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사용자 지정 연락처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정한 연락처에 내가 지정한 글리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있어도 특정한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 글리프 라이트만으로도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글리프는 좀 다른 거보다도 글리프 필라이트라고 해서 사진을 찍을 때 글리프 조명을 켜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해놓은 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간접 조명을 켜준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얘기 나온 김에 카메라를 좀 더 볼게요. 후면에 중앙부에 카메라 2개가 뿅뿅 들어가 있는데 요즘 보기 드문 레이아웃이죠. 특이한 거는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메인 카메라로 쓰이는 광각 카메라는 높은 화소수를 지원하는 대신에 이제 초광각 카메라 같이 이렇게 듀얼로 하나 딸려오는 카메라는 화소수가 좀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5천만 화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카메라가 두 개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개 다 삼성의 아이소셀 이미지 센서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는 이제 소니의 3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진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 촬영하는 것도 셔터 반응 속도가 뭔가 답답해. 되게 느려. 특히 전면만 이런 게 아니라 후면도 두세 번 누르면 한 번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반응 속도가 되게 아쉽고요. 찍히고 나서도 처리하는 게 지금 HDR을 켠 상태에서 찍고 갤러리로 바로 들어가 보면 아직 처리 중이죠. 이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게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HDR을 끈 상태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HDR을 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좀 답답함이 있었고 제가 계속 HDR을 켜놓고 사용했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HDR 끈 상태에서는 뭔가 좀 전체적으로 죽어있는 느낌? 눌려있는 평평한 느낌의 사진이라면 HDR을 켰을 때 이 뒤쪽 뭔가 어두웠던 부분도 좀 잘 살려주고 색감도 확실히 이 앞에 책상도 더 화이트에 가깝게 잘 살려주고 HDR을 켜놓고 찍으면 확실히 결과물이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또 특징적인 게 카메라 설정에서 이 셔터음을 끌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끄면은 사진 찍을 때 이게 구라로 끄는 게 아니라 진짜 꺼져. 지금 피디님은 자기 찍고 있는 소리 이게 또 무음으로 찍으면은 무음 촬영은 불법 아닌가요? 무음 카메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유엔연합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특히 한국이랑 일본에만 들어가 있는 규약인데 아무래도 이제 불법 촬영하는 범죄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이제 60dB 이상의 찰칵 소리, 찰칵 찍히는 그 셔터음을 넣게끔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음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각 조절할 때 약간 눈금 다이얼처럼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돌릴 때 약간 햅틱 진동이 와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 예전 똑딱이 카메라들 돌려서 이렇게 초점 맞추는 그런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최대 해상도는 4K까지 되고 프레임 수가 4K에서는 30프레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뭔가 영상을 좀 더 고화질의 고프레임으로 좀 찍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쉽겠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말고 디스플레이도 좀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 화면에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쫙쫙 넘길 때 보급형 같지 않은데? 좋은데? 이제 이런 느낌을 딱 받는데 문제는 화면 해상도가 FHD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FHD 플러스를 지원을 하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영상들이 다 4K를 지원하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돌 뭐 직캠 무대 영상 뭐 이런 거 볼 때 다 4K인데 4K가 안 되니까 약간 그 눈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게 잠금화면 설정에서 보니까 항상 표시 AOD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시계나 날씨, 뭐 날짜,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알림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플래그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전체 배경화면을 AOD로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성능도 좀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들을 좀 해봤습니다. 긱벤치 결과부터 좀 보여드리면 CPU 점수는 싱글코어가 1099점, 멀티코어가 2513점이었어요. 갤럭시 S21FE보다 좀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다른 거보다도 저는 3D 마크 결과가 좀 흥미로웠는데 보시면은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렸는데도 안정성이 99.2%가 나왔어요. 처음 시작 점수가 1144점이었거든요. 근데 쭉 계속 1140점대를 20번 동안 루프를 돌리는데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스테빌리티가 99%가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점수가 낮게 나오긴 하는데 발열 관리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7200 프로 자체가 전작에 비해서 베이퍼 챔버 크기도 3200제곱밀리미터 정도 더 커졌고 쿨링 공간에도 0.11mm 두께의 그래파이트 층이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 거 봤을 때 쿨링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칩셋이라는 거는 설명해서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정성이 되게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엄청 버벅거려서 원신
슈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은 만족스럽게 플레이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한 단계 좀 낮은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98%가 나오더라고요. 점수 자체는 막 그렇게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닌데 발열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할 때는 어땠냐? 실제 게임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붕괴 스타레일 이게 되게 또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또 한번 돌려봤는데 모든 설정을 다 매우 높음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버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설정을 중간으로 두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렇게 했더니 버벅임이 확실히 거의 사라졌고 꽤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붕괴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늬도 되게 디테일하고 이래서 그래픽을 제가 조금 이제 선명하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설정에서 해상도만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 봤는데 확실히 눈으로 보기에는 더 만족스러웠고 버벅임도 또 그렇게 많이 느는 건 아니어가지고 모든 사양은 중간으로 해놓은 다음에 해상도만 조금 더 높여가지고 써보시는 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OS였어요. 삼성의 원 UI나 아이폰의 iOS에 굉장히 이제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싱 OS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딱 켰을 때 일단 이런 것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뭔가 빠르게 가는 설정창 이게 지금 이번에 원 UI에서도 비슷하게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아이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이 배경화면에 모든 앱들을 다 집어넣고 앱을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위젯도 이런 느낌의 위젯들 이런 디자인은 사실 좀 iOS 감성에 가까운데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이폰의 iOS와 갤럭시의 원 UI가 뭔가 짬뽕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드로이드 OS들 중에서도 나싱 OS가 되게 아이폰에서 쓰이는 OS의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믹스되어 있는 느낌에서도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게 나싱 OS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 어떤 게 특징적이었냐? 일단은 저는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녹음이 저는 좀 불편했는데 더보기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은 통화 녹음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들리셨나요? 통화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 녹음을 시작할 때 끌 때 통화가 녹음됩니다. 통화 녹음을 종료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나한테만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3월 달에 나싱에서 공지를 올렸는데 별도의 녹음 위젯을 사용하면 이런 안내 음성 없이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위젯을 깔아가지고 써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 혹시 방법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젯 보여드린 김에 좀 보여드리면 이 위젯도 되게 귀여워요. 얘는 지금 배터리 잔량 보여주는 위젯이고 뭐 이거는 스크린 사용 시간 그리고 얘는 카메라로 바로 가기 위젯 이런 것들인데 도트 디자인으로 뭔가 되게 레트로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면 잘 꾸미면은 홈화면도 진짜 귀엽게 예쁘게 꾸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험적 기능에서 보시면은 에어팟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진짜 이 정식 아이콘 모양이 여기 나와요. 그냥 진짜 아이폰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갤럭시에서 쓰는 것보다 더 확실히 아이폰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에어팟 사용 경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나싱 OS가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되더라고요. 3월부터 4월까지 지금 한 2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계속해서 뭔가 이런 실험적인 기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OS를 막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아이폰에 있던 기능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나싱 OS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얼마나 편해질지 이런 것도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나싱 폰 처음 써보면서 나싱도 워치가 있거든요. 워치랑 이어폰이 또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이 제품을 계속 메인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플래그십 제품들이 더 편하다는 점도 있는데 OS가 아무래도 애플이나 삼성에 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국내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가 기능들 있잖아요. 이제 애플페이도 사실 좀 이제 결제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또 유사시에 쓰기에도 괜찮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생태계 부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애플이나 갤럭시가 가져가는 메리트가 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이제 이 제품 자체로서는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방수를 IP54 등급까지만 지원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40만 원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확실히 아쉽긴 했다.
보통 이제 제가 경험했던 안드로이드의 보급형 제품들은 뭔가 싼폰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보급형을 잘 안 찾게 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나싱의 첫 번째 보급형 폰2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급형임에도 나싱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확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싱의 보급형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진짜 더 완벽하게 기본기까지 갖춰서 만든 플래그십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플래그십을 기대하게 만드는 보급형이었다. 그도 그럴 게 나싱 CEO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현재의 애플이 되려는 게 아니라 1980년대의 애플이 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폰2A를 써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애플 제품들을 쓰면서 이거는 애플만이 줄 수 있는 감성이야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새로운 신생 브랜드가 나왔다는 거 이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앞으로 더 이제 나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도 또 나싱 새로운 제품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나싱 주식에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좀 주식 좀 사보고 싶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끝! 흐름을 타고